요즘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에 정말 엄청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선언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백악관 보고서가 이 변화를 딱 한 단어로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간다는 그런 선언 같은 거죠. 자, 하드포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 규칙이랑은 아예 호환이 안 되는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를 뜻해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우린 과거 정책이랑 완전히 끝낼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아니 그럼 이렇게까지 거대한 전환이 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그 이전 시대는 한마디로 규제 과잉의 시대였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랄까 산업에 대한 적대감과 불확실성만 가득했다는 거죠. 당시 정책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융단 폭격 수준이었어요. SEC는 일단 집행부터 하고 보고 법무부는 기소부터 하면서 업계를 막 압박하는 거죠. 이걸 각각 집행을 통한 규제, 기소를 통한 규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는 걸로 은행들까지 압박했으니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런 식의 접근이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고 꼬집는 겁니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규제 당국이 은행들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합법적인 사업인데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암호화폐 회사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요. 사실상 금융 시스템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향을 그냥 180도 확 틀어버린 거예요. 이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겠다. 이런 거죠. 이걸 혁신 친화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채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정말 극적입니다. 규제 과잉은 혁신 친화로, 뭐든 일단 집행부터 하던 기조는 규제 명확성을 먼저 챙기는 걸로 바뀌었죠. 특히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들까 고민하던 거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기로 한 거. 이게 진짜 이 정책의 철학이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무려 72%가 이 변화를 지지했고요. 더 놀라운 건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83%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업계 전체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바뀔 거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아주 속전속결로 움직였는데요. SEC가 집행 우선 정책을 폐기한 걸 시작으로 해서 법무부의 암호화폐 전담팀도 해체하고 은행들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까지 쉴 틈도 없이 과거의 낡은 규제들을 하나씩 아주 빠르게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백악관이 무려 16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담아낸 미래청사진, 바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크게 5가지 핵심 축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미국 시장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둘째,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다루게 하겠다. 셋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 넷째, 범죄는 잡되 혁신은 해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세금 규칙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 정말 시장 구조부터 세금 문제까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A부터 Z까지 다 담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시장 구조 개혁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간소화입니다. 예전엔 주마다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이걸 그냥 연방 차원에서 한 번만 받으면 되게 바꾸고요. 비증권형 자산은 CFTC라는 곳에서 주로 관리하게 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들이 이리저리 눈치 보지 않고 명확한 규칙 딱 하나만 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고서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은행들, 너희들 어떤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 쓴다고 해서 차별하면 절대 안 돼. 라고요. 또 자본 요건도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실제 위험도를 보고 정하라고 했어요. 결국 디지털 자산 산업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전략. 와, 이건 방향이 정말 확실해요. 민간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팍팍 밀어주되 정부가 만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아예 법으로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정말 파격적이죠. 이런 3단계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가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실질적인 영향과 남은 질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을 딱 짚어보면 이거예요. 이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개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성장입니다.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애서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이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전체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인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발표 당일 시장 반응이에요. 이게 좀 미묘하게 엇갈렸거든요.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주가는 올랐는데 정작 주인공인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살짝 떨어졌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런 거대한 정책 변화가 당장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시장이 생각보다 냉정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계획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뭘 해주겠다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줘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과연 지금 이 혁신 친화라는 새로운 방향성이 그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미국, 아니 어쩌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